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멕시코에서 돌아왔습니다. 안전하게 귀국했습니다. 사실 귀국은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2월 17일에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뭔가 해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근황을 못 올리다가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따로 근황을 올리려고 했는데 편집도 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라이브로 이렇게 근황 라디오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일단 귀국을 했는데 뭐 딱히 행복하다거나 뭐 안심이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그냥 귀국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멕시코에 있는 동안 행복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재미는 있었습니다. 일단 물가도 한국보다 한 두세 배는 싸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친절하고 근데 거기는 신발이 한국보다 한 3배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신발이 비쌀까요? 여하튼 5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치안이 나쁘지 않았고, 근데 그렇다고 막 한국처럼 안전하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해가 지면은 밖에는 그냥 안 나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약간 한국의 약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튼 물론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불편하고 편리하지 않은 건 있긴 했지만 나름 재밌게 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3월 4일이 됐죠. 지금 새벽인데 오늘부터 개강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학교에 가야 되고요. 많이 떨리고 무섭고 하지만 잘 해낼 것 같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용기 내서 하면 되죠. 뭐 그러면 되겠죠. 근데 귀국을 했는데 이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저의 현실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돈이 아예 없고 진짜 너무 가고 싶었는데, 라틴 아메리카를 돈이 없었을 때. 근데 이렇게 다녀오게 돼서 다른 건 몰라도 진짜 그래도 내가 하고자 생각한 거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경험은 어디 가서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못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의 5주간. 다시 한번 가고 싶네요. 근데 이제는 멕시코 시티 말고 칸쿤이라던가 뭐 그런 휴양지 있잖아요. 멕시코 내에서도 휴양지인 곳,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멕시코 해변이 그렇게 좋다는데 진짜 궁금하네요. 그렇게 여행은 끝났고요. 멕시코 여행 갈 때부터 사진이랑 영상들을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영상 편집을 해서 1일차부터 마지막 멕시코 떠나서 귀국하기까지의 여정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촬영해 보려고 촬영을 해봤는데 여행 유튜버들처럼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행 유튜버들보다는 영상미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투박한 영상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영상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찍은 게 33일 차였나? 여행 33일 차였나?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떠나는 날에 찍은 게 34일 차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총 30편 이상 40편 가까이 되는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 어떤 영상은 길이가 길 거고요, 어떤 영상은 길이가 짧을 겁니다. 왜냐면 어떤 지역에 갔을 때는 제가 영상이랑 사진 이런 걸 많이 찍어놨고요, 어떤 곳에 갔을 때는 또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래야 돼서 영상 이런 걸 많이 찍진 않았습니다. 영상 형식은 아마 제가 이렇게 녹음을 따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들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꿈꾼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나 가고 싶었던 라틴 아메리카를 다녀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해외여행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여행 처음 한 건데, 그리고 처음 했는데 환승을 했어요. 비행기를 직항으로 안 가고. 근데 그것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일부러 환승편을 고른 것도 있거든요.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멕시코시티로 갈 때 환승 7시간 걸렸고요. 그리고 올 때 환승 아마 18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환승 시간이 6시간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저것 보안 검색대 이런 거 지나고 게이트 찾고 뭐 하고 하면 2-3시간 그냥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비행기 환승하시게 되면 막 2시간, 3시간 이거는 너무 촉박한 시간 같고요. 짧아도 한 4시간? 이렇게 잡아두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환승 시간이 18시간 이어서 시간이 진짜 널널했고 공항에서 잠도 좀 자고 그랬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는 게 그렇게 빡세지는 않았는데 그게 좀 빡셌어요. 그 화장실 가는 거. 화장실이 열악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제가 짐을 갈 때는 수화물을 자동으로 그 목적지까지 쭉 이어줬거든요, 항공사에서. 근데 올 때는 아무래도 비행기를 환승하는데 날짜가 바뀌어서 환승을 해요. 18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수화물을 제가 찾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찾은 수화물 때문에 이제 그걸 찾고 나서 다시 붙여야 되는데 그걸 또 바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제가 가지고 다녔어야 됐습니다. 위탁 수화물이랑 기내 수화물 다. 뭐 그냥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카트에 끌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화장실 갈 때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걸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트래블 월렛이 참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인터넷만 연결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냥 원하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환전 가능한 그 화폐를 환전해서 쓸 수 있고,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멕시코는 현금을 좀 더 많이 준비해 갈 걸 그랬습니다. 카드만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켓이나 그리고 길거리에서 뭐 사 먹고 그럴 때 현금을 쓰다 보니까. 여하튼 잘 귀국했습니다. 잘 귀국했고 안전하게 귀국했고, 돈이 좀 아깝긴 하네요. 그 돈, 그 여행자 보험금? 여행자 보험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혹시 몰라서.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오니까 또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보험이 다 이런 거죠 뭐. 근데 또 안 들고 갔으면은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다녀왔고, 저는 이제 오늘 대학원 개강을 합니다. 근데 대학원 이 뭔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 요건 같은 게 제가 입학했을 때랑 좀 요건이 달라져가지고 그게 저한테 해당되는지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이런 영상 말고 이렇게 라디오 형식으로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학교를 다녀와서, 아니면 학교 안 가는 날에는 그냥 안 다녀와서 한번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라이브 라디오로 녹음을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뭐 지금 따로 읽고 있는 게 없고 그냥 생각나는 걸 실시간으로 말하는 중이기 때문에 말이 되게 느리고, 그리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발음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그리고 좀 제 발음이 안 좋거나 뭐 잘못된 문장 단어를 말해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는 3D 마이크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마이크를 사용해 봤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되게 작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마이크만 이렇게 있는 걸 따로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마음이 막 그렇게 홀가분하진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걸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룬 거잖아요. 라틴 아메리카 여행을 가는 걸.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나라 중에서도 유명한 멕시코에, 이렇게 멕시코 시티에 다녀온 게 제가 원하는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루긴 했는데, 뭔가 홀가분하다기보다는 제가 여행 가서 느낀 게 돈. 역시 어딜 가나 물가가 적든 높든 간에 돈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자마자 일거리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 집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도 대학원 시간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찾아봐도 집 주변에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있는 일자리도 대학원 시간이랑 겹쳐서 그 일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챗GPT가 그러면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아니면 치지직이나 숲 이런 플랫폼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방송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걸로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후원금을 받거나 이러는 건 어떻겠냐고. 근데 진짜 그 길밖에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요 며칠간 라이브로 뭐 게임 플레이 영상 이런 거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본 건데, 근데 반응이랄 것도 없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하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다들 어떤 직종이든 간에 한 자리 이렇게 하시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저도 언젠가는 돈 많이 벌고 싶네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여하튼 2025년 돼서 한 달하고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멕시코에서 있다가 왔네요. 12개월 중에 1개월하고 조금 넘는 기간을 다른 나라에 있다 온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나머지 11개월, 10개월하고 11개월 조금 안 되는 그런 기간을 이제 보내는 건데, 이런 경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 유튜브로 그냥 떼돈 아니더라도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이 돈으로, 그러니까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입만 보장이 된다면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막 물가 비싼 곳에서는 조금만 머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80만 원, 70만 원 이 정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좀 가난하게 세계 여행을 다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도 한국에서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뭐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은 나쁜 생각 하지 않고 진짜 어디 가서 아싸라게 한 5천만 원 정도 번 다음에 세계여행 바로 떠나보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없으면은 하고 싶은 거라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나쁜 선택을 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삶이더라도 일단 살아있고 뭘 경험해보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해보고 싶은 거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원하던 멕시코로 여행을 갔는데도 막 그렇게 행복하다는 그런 감정은 아직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즐기기는 했는데 여행 가서 행복 제가 행복의 역치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그게
그게 너무 높은 거겠죠, 제가. 아, 그나저나 그 멕시코에 갔더니 진짜 한국어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적혀있는 후드티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가방에다가 트와이스, 뭐 BTS 이런 거 그 로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대우가, 대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친절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건데 제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여튼 제 경험상 예전에는 진짜 한국이 어디야?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고, 그러니까 한국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자기네 나라가 한국보다 못 사는데 한국이 자기네 나라보다 더 못 산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었거든요, 제 경험상. 근데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 알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인 줄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새로웠고, 그리고 더 새로웠던 거는,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외국에 나가본 적은 있는데 여행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근데 예전에 한 16년 전? 16년 전인가? 그때쯤에 외국 나갔을 때는 입국 심사대 일일이 가서 그 면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뷰? 심사 그 입국하는 인터뷰? 그거 할 때 일일이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러고 입국을 했는데, 와, 지금은 전 아직도 그런 줄 알고 그 입국 심사대로 가려고 하니까 공항 직원이 저한테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그린 라인으로 가라고, 그 바닥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한국 국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쪽으로는 안 갔던 건데 거기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쭉 가가지고 그냥 기계에다가 제 여권 이렇게 스캔하니까 한 5초인가 10초 만에 그냥 바로 프리패스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회가 진짜 새로웠고, 그리고 제가 성지도 다녀왔거든요. 과달루페 성모의 성당이라고. 근데 거기도 그 성지에, 그 가톨릭 성지에, 거기가 그러니까 지구상에 성모 발현 성지가 딱 3곳이 있는데 거기가 한 곳이에요, 그 중에. 그리고 바티칸에서도 인정한 기적이고 그런 어떤 그런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유튜버들이 거짓말을 친다, 뭐 국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위상 높아진 거 맞고,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해주고, 그리고 어떤 분은 태극기 그려져 있고 코리아라고 써져 있는 캡 모자도 쓰고 다니더라고요, 멕시코 현지인 분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진짜 가감없이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인종차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미 분들한테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근데 뭐 멕시코는 북미니까 남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여튼 근데 마켓에 갔을 때 니하오라는 인사를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종차별은 아니고 그냥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것 같았고요. 무슨 악의가 느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몰라서. 어린애들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은 어린애는 아니었는데, 여튼 우리나라도 보면 그냥 서양인 보면은 영어로 인사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니아오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 거 딱 한 번 들었습니다. 여튼 제가 경험한 멕시코는 되게 사람들이 친절했고요. 인종차별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래요. 제 생각인데 그냥 아무래도 멕시코가 아직 개발도상국이고 한창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오면은 막 배척하려고 막 그러다기보다는 자기 나라에 좋은 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만나는 분들께서도 어디 가봐야 된다, 어디 가봐야 된다, 여기가 좋다, 뭐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여긴 위험하다, 이런 거 다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어디 가봤니, 뭐 이거는 먹어봤니, 그거 맛은 어땠니, 이런 식으로 되게 위해주고, 최대한 제가 여행하는 동안 불편한 건 없는지, 뭐 불편한 없게 하려고 여행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잘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 그런 분들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그러니까 매체에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걸 보통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무섭긴 했었는데 왜 우리나라도 뭐 뉴스에서 보면 범죄 같은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무슨 정신 이상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고 친절하고 친절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세상에는. 멕시코도 같았습니다. 진짜 저한테 해코지를 한다거나 밤에도 돌아다녀 보긴 했거든요. 제가 밤에 약속이 잡혀가지고. 근데 밤에도 물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도 조심성 있게 행동하고 밤에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불감증 걸리면 안 되고요. 밤에는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밤에는 최대한 안 나가려고 했고요. 해 지기 전에 숙소에 돌아오려고 최대한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막 그렇게 뉴스에 막 나오는 것처럼 무슨 길 가면서 소매치기 당하고 길 가면 강도 당하고 막 그렇지는 않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티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칸쿤 한번 가보고 싶네요. 거기 치첸이트샤인가 그게 있거든요. 간 김에 그것도 한번 봐보고 싶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여행 떠나기 전에 올린 영상에서 이제 여행 간다고 해서 예시 영상을 올린 게 테오티후아칸이라는 그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 피라미드를 직접 올라갈 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는 막아놔서 그냥 땅에서밖에 못 보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별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올라가지 않으면. 그 대신에 멕시코시티 벗어나서 다른 지역, 약간 시골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제가 우리나라 한글로 검색해 봤는데 거기 정보는 나온 리뷰 하신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구글에도 거기 이름을 쳐봤는데 제가 라이브로 올린 영상밖에 없어가지고 여하튼 거기에 있는 피라미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아직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 올라갈 수 있다는 게 피라미드 위로. 근데 그 대신에 난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는 너무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서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유적을 그냥 제가 발로 밟고 있더라고요. 발로 밟고 직접 만지고. 그래가지고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했었는데 여튼 네, 합법적으로 개방이 돼 있는 데고 다만 안전 펜스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발을 잘못 헛디디면 그냥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약간 그래 너네 여기 구경해라 근데 떨어지면 내 책임 약간 요런 요런 느낌인데더라고요. 근데 여튼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 와 그런 곳에 직접 그렇게 내 발로 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와 그 경험이 참 새로웠고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고, 제가 영상이랑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것도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에 비하면은 어떻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 또 여기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사실 귀국하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귀국했다는 말씀을 구독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뭔가 할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라이브 라디오 방송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봤습니다. 시간을 더 이상 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더 나중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부터가 이제 개강이라서. 그리고 개강 전에는 이거를 꼭 올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사히 귀국했다는 걸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 다녀와서 그걸 아주 크게 느꼈고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에선 사람들이 무슨 헬조선 이러는데, 근데 여기가 헬이면은 한국 밖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이면 한국 밖은 불지옥이에요. 저는 이래서 해외를 한번 나가보는 경험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가장 크게 느낀 것 같아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인기가 없고 못 살았을 때는 전 솔직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선진국으로 이민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멕시코를, 그러니까 아직 뭐 한 나라밖에 안 다녀와 봤지만,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한 나라밖에 안 다녀왔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느끼고 온 거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편하고 좋고 안전하고 되게 위상이 높고 진짜 좋은 나라다. 진짜 세계에 몇 없는 진짜 좋은 나라다. 이걸 제가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국에서 잘 살아보고 싶네요. 진짜 제가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는데, 고시를 그만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우물 밖을 빠져나가려고 노력해보고 있는데, 참 아직까지는 수월하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계속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라이브로 제 일상이나 제 생각 뭐 이런 거 계속 올려볼게요.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들 없으시면은 제가 이런 거 해볼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누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흥미를 가지고 하는 거고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번 이번 연도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또 찍을게요.